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윤석열 일가의 또 다른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뭔가 좀 의아스러운 지점들이 눈에 띄게 등장을 했죠. 집무실 인테리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대통령 집무실과 연관돼서 정말 다양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수의 계약한 업체의 이상한 점이 정말 한둘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까지.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집중해서 제가 이것저것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살펴본 내용 많이 좀 의문점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문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보는 것으로 하죠. 자, 먼저 머니투데이의 기사, 단독 기사를 먼저 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죠. 단독, 대통령실 리모델링 기술자 2명뿐인 중소업체가 맡았다. 자, 바로 다누림 건설이라고 하는 곳이 수의계약을 받은 것이죠. 자, 지난해 말 설립한 신생업체입니다. 별다른 수주 실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시공 품질을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이들이 맡았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공사비 6억 8,208만 원 규모로 청산의 사무공간 환경개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다누림 건설인데요. 대표자는 김승혜 씨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업체를 지정한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진 것이라 더 논란이 일고 있죠. 조달청이 관여하지 않아서 나라장터 내에서 일반적인 검색 방법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참고로 수의계약하는 형태,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를 특정 업체한테 지정을 해서 맡기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보안상 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특정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여러 의문점들이 제기되는 것이죠. 리모델링 시공업체를 맡은 업체의 적정성에 대해서 의문이 일단 제기되는 겁니다. 자, 다누림건설 지난해 12월 1일 신규 등기를 한 신생업체입니다. 실내 건축공사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평가액은 3억 7,314만원, 기술능력 평가액은 2억 5,314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임직원 중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은 고작 2명이죠. 이 중 1명은 초급 기술자, 그러니까 업체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본사를 찾아가 보니까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보안과 시공 품질이 중요한 대통령실 관련 공사를 기술력이 검증되지 않은 중소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리모델링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리모델링에서 엄청난 고퀄리티의 리모델링이 수행 가능한 기업으로 불리는 이 리모델링 기업의 수도 역시나 만만치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대통령 집무실에 인테리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굴지의 인테리어 기업들이 아무래도 다른 무엇도 아니라 대통령실 집무실을 인테리어 했다라고 하는 그 해당 실적을 놓을 리가 없겠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신들의 회사의 주요 실적에 대통령 집무실을 인테리어 했던 업체라는 것으로 올리기 위해서 다 뛰어들 겁니다. 줄을 서서 이 일을 어떻게든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수행 중인 다른 업무를 둘째 치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그리고 굴지의 기업들이 아니라고 해도요, 대통령실이 급하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국방부 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라든가 청와대에서 썼던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현장에 투입이 가능한 업체를 찾다가 찾은 곳이 다누림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기존의 업체도 배제를 하고 심지어 굴지의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테리어 기업들도 배제를 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인력이 없다라고 이거를 바로 못했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대기업이면 보통 본인들이 못한다고 해도요, 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기업이라든가 또는 일감이 잡히면 기술자만 따로 섭외를 해서라도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2명의 기술자가 있는 6개월짜리 신생업체한테 이것을 수의계약 형태로 맡겼다. 어느 누가 봐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기이한 모습인 거죠. 심지어 나라장터 요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해봤고요. 자, 입찰 경쟁만 붙이더라도요, 하루 만에 하겠다라는 업체들이 정말 줄을 서요. 짧은 거는 하루, 그리고 조금 덜 짧은 거는 2일에서 3일까지 기한을 두고서 업체들한테 서류 받고 심사하는 과정을 모두 거칩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미리 서류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또는
그 나라장터의 그 계약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또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장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열한 정말 기업들 간의 전쟁통이에요. 그래서 밤을 새면서까지 막 7, 80장이 넘는 PPT를 만들어내서 심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올려도 하루 만에 업체 찾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시간이 급하다고 해도 뭐 예를 들어 숨고 또는 크몽 이런 어떤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지금 이제 그런 플랫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에서 인테리어 업체만 찾으더라도 대통령실과 가까운 지역의 인테리어 업체 곧바로 찾아질 겁니다. 단 10분 만에 찾을 수 있어요. 아니 5분 만에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누림 건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가 중요하겠죠. 한국 리모델링 협회에서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리모델링 실적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던 신생 업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업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외 또는 정부 고위 관료와 연관된 인물 아니야. 뭐 이런 인물 아니겠냐. 뭐 이런 뭐 의혹도 지금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그간 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내려온 거라든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뭐 수의 계약을 했던 거 그런 걸 통해서 친인척 등의 뭐 일감을 줬다라고 하는 비위 사건들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인척 회사에 수의 계약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같이 이야기했던 명분이 뭐였냐면 그거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수의 계약을 했죠. 다누림 건설 수의 계약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수의 계약 비위 형태들이 그나마라도 그 명분을 내세웠던 것 중에 구색이라도 갖추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공사 기간 단축이라는 명분은 있어야 하니까 하다못해 그 지역에서 근접한 업체에다가 수의 계약을 맺거나 또는 현장을 잘 아는 기존 업체라든가 하는 그 변명이라도 붙였던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수소문을 통해서 급히 시공 가능한 업체를 찾다가 무려 포천까지 넘어가서 다누림 업체를 찾았고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는데 포천에 소재한 업체한테 가가지고 리모델링을 맡겼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 포천에 소재한 그 업체를 수의 계약을 통해서 맡겼다라는 거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임은 분명하죠. 게다가 수소문을 했다라는 워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사람을 통해서 했으니 이리저리 재지 않고 포천에 위치해 있고 기술자가 고작 2명뿐인 업체한테다가 심지어 한 명은 초급 기술자 이런 곳에다가 수의 계약을 맡긴 거죠. 윤석열 정부의 실세 중에 누군가가 전화 통화를 해서는 야 이번에 집무실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너희 업체 가능하냐? 이런 전화 통화 한 통화로 진행하지 않고서야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포천에 있는 업체에다가. 자 아무튼 간에 이 다누림 건설의 대표 이사 김승혜라고 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내이사는 최종원 씨가 이름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이 인물들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과의 어떤 연관성을 맺고 있다라고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확인이 가능한 것들만 보더라도 의아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누림 건설의 위치 로드뷰를 통해서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나씩 좀 짚어나가면서 그 의문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보도록 하죠.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게 저기 이 공실 있죠. 요게 다림건설의 위치입니다. 지금 다림건설이 들어서기 이전의 모습인데 요 101호 요 공간입니다. 요 공간 보시는 것처럼 작은 공간 그러니까 포천 공구단지에 소재한 건물의 101호가 다누림건설의 사무실 위치입니다. 자 불과 만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 업체 진짜 한눈에 보더라도 열악해 보이는 아주 협소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심지어 이게 이사한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앞서 보신 곳이 원래 사무실 위치가 아니라요 설립 당시였던 6개월 전에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처음에 이 회사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남양주에 있었던 그 회사의 모습이 어땠냐 요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허름한 폐가와도 같은 건물이 다누림 건설의 본래 사무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회사를 설립하고 난 후에 고작 18일 만에 포천으로 사무실을 옮겼던 거죠. 이전하기 전이나 이전하기 후나 아무튼 간에 업체 수준이 대통령실 집무실을 인테리어 하기에는 상당히 열악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닌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스트레이트 뉴스가 확인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입니다. 다누림 건설의 김승혜 대표 2011년 5월 설립한 전기공사 건물 리모델링 업체 한솔 건축 하우징도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솔 건축 하우징 본사 주소를 포천 소호읍에 있는
자신의 자택 주소와 같은 곳으로 등기했다. 자신의 집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포천 소읍에 한솔건축 하우징으로 등록된 곳을 제가 구글에다 검색을 쭉 쳐보니까 실제로 단 한 곳밖에 없었어요. 이걸 네이버 로드뷰로 보니까 어디가 등장을 하느냐, 이런 주택이 등장을 합니다. 전원주택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서 보는 이곳에서는 한솔건축 하우징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특정될 만한 요소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솔건축 하우징, 김승혜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를 조금 더 다시 좀 살펴봤는데 구인구직 사이트의 사람인을 통해서 좀 살펴를 봤어요. 자, 이게 사람인이죠. 여기서 살펴보니까 보시면 2011년 5월 3일에 설립된 김승혜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한솔건축 하우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주소는 또 경기도 양주시에 있어요. 경기도 양주시 백서급 중앙로 38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또 로드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요. 여기도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인테리어 시공업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간판도 없는 개인 주택이 나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사람인을 통해서 봤지만 한솔건축 하우징이라고 하는 곳의 업력만 무려 12년 차에 접어든 전기공사와 건물 리모델링 업체를 운영하는 김승혜 씨가 굳이 지난 작년 11월에 갑작스럽게 비슷한 업종을 다시 새롭게 업체를 만든 이유가 뭐였을까?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죠. 이미 기존에 업체가 있는데 무려 12년의 경력이 있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뉴스를 보도록 하죠. 자, 김 대표는 지난 11월 다누림건설을 설립한 지 13일 후 한솔건축 하우징 명의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인근 OSB 저축은행 지점에서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바가 있다. 김승혜 씨의 거주지는 포천 소읍이라고 하는 건데 왜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머물고 있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걸까 하는 게 그냥 의문스러워요. 왜냐?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아크로비스타 바로 코앞 고작 250m 거리에 있는 저축은행을 이용을 했습니다. 물론 OSB 저축은행 지점이 많은 게 아니긴 해요. 뭐 부평, 종로, 이수, 선릉, 분당,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는 고작 5군데 뿐이라고는 하는데 모든 게 다 수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제 생각일 뿐일까요? 아무튼 이번 소식에서 가장 수상한 지점은 이겁니다.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에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를 고작 수소문해서 2명의 기술자, 그것도 1명은 초급 기술자에 1명은 또 기능사입니다. 국가 기술 자격 5개의 그 국가 기술 자격 중에서 등급이 가장 최하위, 자격 제한도 없는 등급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능사, 그 기능사 1명과 초급 기술자 1명을 두고서 이 인테리어 업체가 수의 계약을 맺었고 대통령 집무실을 인테리어한다. 기술자도 부실하고 업체도 6개월 만에 만들어진 정체도 불명한 부실한 업체에게 윤석열 정부가 맡겼다.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한 겁니다. 오죽하면 이런 업체랑 수의 계약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죠. 청와대 관람 셔틀버스도 하필이면 다누림 셔틀버스인 건데 이거 도대체 다누림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그리고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신천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 신천지와의 유착 의혹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신천지의 새로운 어떤 유착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드러난 진실은 없다곤 해도 그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는 소식인 거죠.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는 것이 싫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수의계약의 선정 그 전후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대통령실의 입장은 분명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보안상의 이유로 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해명이 없는 한 또 다른 윤석열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 나라 곳간 털어먹기 수순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아무튼 오늘 오후 7시에도 패널 방송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저는 오후 7시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거의 그 뭐라고 해야죠? 지방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스튜디오에 지방령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오전 오후 방송을 2탕을 띄워야 되다 보니까 거의 스튜디오에서 상주하고 있다시피 하는데 오늘 오후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에 지방령으로서 시사발전소 스튜디오에서 또 패널 맞이를 또 하고 여러분들의 7시 퇴근길을 좀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후 7시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채팅 활발하게 남겨주시고 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